세상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중 일부는 실험이라는 이름 아래 정당화되었죠. 생명을 다루는 과학의 영역에서조차 비윤리적인 방식은 역사 속에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실험들은 모두 실제로 시행된 기록이 남아있는 사례입니다. 가장 잔혹하고 가장 논란이 컸던 7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미국 뉴욕의 루이즈 와이즈 아동 입양기관. 이곳은 심리학 연구소와 연계해 일란성 쌍둥이를 고의적으로 서로 다른 가정에 입양시켰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에게 쌍둥이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자랐습니다. 다른 계층, 다른 문화, 다른 가치관 속에서 완전히 별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이 모든 과정은 부모에게도 숨겨졌고 연구진은 수십 년간 그들을 비밀리에 관찰했습니다. 일부 쌍둥이는 훗날 우연히 재회했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은 상상을 넘었습니다. 정체성 혼란, 정신질환, 우울증까지 이어졌죠. 이 실험은 40년 가까이 지속됐고 문제가 밝혀진 건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윤리위반, 인권침해, 아동학대라는 많은 비판이 쏟아졌죠.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심리학과의 해리 할로우 교수. 그는 애착이 인간 본능인지 후천적 학습인지 알아내기 위해 아기 원숭이를 이용한 실험을 시작합니다. 원숭이에게 2개의 인형을 줍니다. 하나는 철사로 만들어졌고 다른 하나는 부드러운 천으로 덮여있죠. 철사 인형은 원숭이에게 우유를 주지만 부드러운 천 인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원숭이들은 대부분 먹는 것보다 천 인형을 껴안는 것을 택했습니다. 이후 할로우는 실험을 더 확장했습니다. 천 인형을 선택한 원숭이들 대상으로 말이죠. 엄마 인형조차 없이 고립된 공간에 원숭이를 가두고 심리적 퇴행과 스트레스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사회적 기능이 퇴화했으며 자해행동, 무기력, 심지어 완전한 정신 붕괴로 이어져 서로를 해치는 모습도 나왔죠. 이 실험은 이후 심리학 교과서에 반복적으로 인용되었지만 과정 자체는 지금이라면 결코 허용되지 않을 수준이었습니다. 구소련의 생리학 연구기관. 파블로프의 제자들은 인간이 극한 상황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실험합니다. 피험자는 주로 군인, 수감자 혹은 정신병동 환자들이었습니다. 사전에 제대로 된 설명이나 동의는 없었죠. 사실상 강제였죠. 그들은 완전한 격리 상태로 며칠을 방치됩니다. 음식도 물도 대화도 허락되지 않았고 시계, 빛, 온기까지 모두 차단된 공간이었습니다. 반응은 매우 직관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기에는 불안과 초조, 이후 환각과 착란 현상이 나왔고 어떤 대상은 실어증과 공격성, 심지어 기절에 이르렀습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의식이 남은 상태에서 인간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가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은 감금과 학대에 가까웠습니다. 인권과는 거리가 먼 실험이었죠. 구소련의 외과의사 블라디미르 데미코프. 그는 이식수술의 가능성을 연구한다는 명목 아래 생체 결합 실험을 단행합니다. 작은 강아지의 머리와 앞다리를 성견의 몸에 이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몸의 머리가 2개인 개가 만들어졌죠. 두 머리는 각각 인식하고 움직였습니다. 혀를 내밀고 물을 마셨으며 서로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생명과학의 진보라기보단 잔혹한 생체 기형의 실시간 전시에 가까웠습니다. 대상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죠. 데미코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데미코프는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유사 실험을 반복했고 자신의 실험이 심장이식과 폐이식 기술에 기반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의료계는 그 방식의 비윤리성에 끝없는 비판을 제기했고 오늘날 이 실험은 인간 존엄성을 저버린 연구로 남아있습니다. 1970년대 미국 정부 기관과 제약회사는 약물의 중독성과 의존성을 분석하기 위해 비인간 대상 실험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즉시 코카인이 투입되는 장치를 원숭이에게 제공하죠. 하지만 이내 거의 모든 개체가 빠르게 중독되었죠. 일부 원숭이들은 버튼을 수백 번 연속으로 누르고 수면과 식사를 거부하며 죽음에 이를 때까지 약물만 투여했습니다. 관찰 결과 코카인의 의존성은 음식이나 생존 본능보다도 훨씬 강력했습니다. 일부 개체는 약물 투여를 끊으면
심한 불안, 경련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실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중독의 심각성을 정량화하고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그 방식은 윤리를 무시한 고문에 가까웠습니다. 1920년 존 왓슨과 로저 레이너는 9개월 된 아기에게 촉건 반사를 실험하기로 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알버트. 실험의 주제는 공포는 학습될 수 있는가였습니다. 처음엔 아기에게 하얀 쥐를 보여줍니다. 알버트는 쥐에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죠. 하지만 쥐를 볼 때마다 큰 금속음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 후 쥐를 보기만 해도 아이는 울기 시작하죠. 점차 공포 반응은 확대됩니다. 하얀 토끼, 흰색 털 코트, 심지어 산타 인형의 수염까지. 알버트는 모든 흰색 부드러운 물체를 두려워하게 되었죠. 문제는 실험이 끝난 후였습니다. 연구진은 아이의 촉건 반사를 치료하지 않고 종료했습니다. 아이에게 생긴 공포 반응은 그대로 남은 채로요. 알버트는 이후로 기록이 사라졌고 그 공포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은 오늘날까지 심리학계에서 가장 비윤리적인 실험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군은 신형 낙하산의 충격 완화 능력을 테스트해보기로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실험하는 대신 원숭이를 사용하게 되죠. 낙하산이 장착된 상태로 항공기에서 원숭이를 투하한 실험이 반복됩니다. 원숭이들은 낙하산을 필 수조차 없었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부 실험에선 낙하산 없이 직접 원숭이를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고도 자세, 충돌 반응을 분석하겠다는 목적이었죠. 떨어진 원숭이 중 일부는 생존했지만 척추 손상, 골절,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었고 많은 개체가 즉사하거나 실험 직후 폐기되었습니다. 이 실험은 미국 우주 원숭이 프로젝트의 전신이기도 했습니다. 이후엔 로켓에 태워 우주로 보내는 생체 실험으로 확장되었죠. 하지만 이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를 낙하 테스트 도구로 사용한 실험. 기술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생명의 존중은 무참히 배제되었습니다.